박용수 특검이 소위 그 뭡니까 블랙리스트, 저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왜냐하면 박용수 특검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 하면은 한시적인 임시적인 수사기관이에요. 그러면 왜 검사를 놔두고 변호사 하는 사람을 시키냐? 박용수는 전직 검사지 검사 아닙니다. 변호사 한 지 꽤 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 사건 수임도 여러 가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 왜 이런 중요한 그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사건에 소위 특별검사, 물론 최순실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그 최순실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을 임명을 한 거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자기가 특검 조사를 원래는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가 법률 지식이 좀 수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른다 해가지고 특검을 만든 겁니다. 그럴 때 원래 이 특검을 만들 때는 국회가 주관이 돼서 만든 거니까 여야 3당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뽑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당시 제가 추측컨대는 여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이 사실상 깨져버린 상태가 되니까 아마 참여를 본인들이 빠진 건지 뭐 절차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도 그런 건 뭐 국민들한테 공개를 안 해주니까 뭐 언론들도 뭐 그 참 기자님들도 그런 건 관심이 없더구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 특별검사가 나타난 건데 이런 그 야당 특별검사가 나올 때 그 90일간의 수사 기간을 주는 건 관례입니다. 원래 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9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려면요 한두 건도 하기 어려워요. 역대 모든 12건인가 제가 기억을 좀 잘못했네요. 12건의 특별검사 선례에서 보면은 그 조사사항이 대개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9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90일이라 그러면 뭐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검찰은 상설 검찰기관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항상 짜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검사라고 하는 건 막 이렇게 임시로 막 두들겨 만드는 것이 되나서 인선에서부터 수사관을 사무실 구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준비 기간만도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무슨 그 어떤 현직 검사에서 물론 일부 차출도 받지만 그 조사 어떤 그 직업적인 수사관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특별검사라고 하는 건 임무라는 걸 여러 개 줄 수가 없어요. 90일간 동안에 뭐 한 건 조사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뻔한 사건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거를 맡기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검사 사건한테 특별히 어려운 사건을 맡기는 건데 90일 동안에 여러 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박용수 특검은요 15건이에요. 그 박용수 특검법을 보면요 조사사항이 1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속에 블랙리스트가 조사가 안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사. 남용했네.
왜 조사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요. 1, 2, 3, 4 쭉 14개를 써놓고 15개, 15번째 사항이 뭐냐면 기타, 위의 사건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죠. 좋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기타 이걸 조사하다 생긴 사건이라고 하는 뜻은 포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포괄적으로 하면 건수를 제한해야 된다는 특별검사의 본질하고 반하는 거예요. 아무 사건이나 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제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무제한을 열어버리면 15번째 항이 무제한의 포괄적인 위임 사건 범위를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위에 14가지는 특정된 거니까 특정된 사건과 연속된 아주 옆에 붙어있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런 거를 의미한 거지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는 다른 사건을 찾아내가지고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15번째 사항이다 이겁니다. 자,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그렇게 뭐 궤변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인간이란 게 영악한 동물이라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승패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자 이거야.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는 게 뭐냐? 다 아시잖아요. 검찰은 수많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경찰은 어느 부서치고 블랙리스트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블랙리스트라는 게 까만 색깔로 한번 리스트입니까? 리스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리스트가 있는 거지. 레드 리스트, 블루 리스트, 뭐 옐로우 리스트. 이렇게 말장난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똑똑한 거 아닙니다. 걸고 넘어가는 거지. 절대로 이건 똑똑한 사람들 하는 짓 아니에요. 멍청이가 하는 거죠. 자, 좋다 이거야. 그러면 검찰은 리스트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문화체육부는 만들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다 만들 수 있는. 이거 보통 오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오만이에요. 이거를 지적한 언론이 있습니까? 똑똑하신 기자님들 날카롭게 질문하시던데 그 날카로운 머리를 가지고 왜 박영수 특검에 이런 허무의 날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진 겁니까? 눈이 삐뚤어진 겁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 건가 제가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는 증명을 할 때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게. 네. 왜? 좋아요. 리스트 만들었어. 그거를 잡겠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장관서부터 줄줄이 잡았죠? 네. 제가 구속영장을 유심히 봤어요.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뭐가 빠졌어요? 고의로. 고의로? 말도 안 돼. 고의로? 고의로가 빠진 거예요. 그 구속영장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봐요? 고의로라는 말이 있는가? 직권남용 사실만 있고 고의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민사 책임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할 때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든 레드리스트든 또는 블루리스트든 그 리스트를 만들 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고의예요. 뭔지 아세요? 남용한다는 자기 스스로 김기춘 장관이면 김기춘 장관, 조윤선 장관이면 조윤선 장관 이 사람이 남용하고 있다. 이거를 자기가 알면서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알았어요. 무슨 말이야. 고의 없으면 죄 없다. 처벌 없다. 그냥 리스트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박용수 특검이라는 사람이 구속영장에다가 고의로라는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잘못된 거네. 자 보세요. 이 사람 뭐를 모르는지 아세요? 법을 몰라. 형법 제13조를 모르는 겁니다. 직권남용죄의 구속요건을 보면 직권을 남용한 자라고 돼 있어요. 고의로 남용한 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뭐 이 사람은 아이고 120조에 직권남용이네 이거예요. 이 사람 뭐를 몰랐는지 아세요? 형법 총칙 제13조에는 고의로 죄를 저질러야만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효네, 무효. 잊어버린 거예요. 무효네. 그 이거를 무효.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건지 알면서 그런 건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몰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고의죠. 그러나 적어도 그러면 왜 직권에 왜 123조인가요? 저는 조문을 잘 안 해오는 사람이라고 그러겠는데 직권남용죄가 123조가 뭐 그런 거 같은데 거기에 왜 그럼 고의를 빠뜨렸느냐? 그러면 법을 만든 사람이 뭘 짝깜빡했나? 아니에요. 그거 일본 형법 다 그대로 우리가 옮겨온 겁니다. 그럼 일본 사람 바보였나? 아니죠. 모든 범죄의 공통된 요소는 일일이 다 쓰면은 시간 낭비고 종이 낭비니까 총론에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법전을 보시면 총칙편, 강론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칙에 있는 거는 강론에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고의로라는 것은 총론에 있기 때문에 강론에서는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박용수 특검이라는 사람 고시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법시험 칠 때 공부하고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구속영장 자체에 고의를 직권을 남용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직권을 남용했다. 요 앞에 절 한 센텐스를 빠뜨린 겁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판사는 뭡니까? 판결해야죠. 그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똑같은 역시 똑같은 사람이에요. 형법 제13조 고의 규정을 깜빡한 사람들이에요. 법정부 다시. 자, 이 사람들이 판사고 검사면은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치가 없어요. 로스쿨 학생도 다 아는 고의 규정을 정말로 고의로 잊어버리고 아니, 멍청이세요. 사람을 구속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합니다. 한국의 사법은 망했어요. 박영수는 역전이다. 그럼 어떻게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여러분, 돼요? 이러면 역적이다. 여러분, 제가 탄핵 소추에 대한 그 헌재 변론에서 두 번째 기회, 마지막 초의 2월 27일 날 변론기일에서도 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탄핵 소추장에도 심지어는 국회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하는, 대통령을 기소하는 그 탄핵 소추장에도 고의로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쁜 버릇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자님들 여기서 내 법률 강의 잘 들으세요. 두 번째로 사람을 구속할 때는 사람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게 있고요. 교도소에 넣기 위해서 수감하는 게 있어요. 기소를 위한 구금과 소위 구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금 뭐 어쨌든 간에 뭐 카스토디 또는 뭐 어레스트라고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교도소의 형을 살리는 거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가두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왜? 교도소에 사람을 가두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가두는 것은 또는 뭐 3개월이든 뭐든 가두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형벌이에요. 형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영어로 퍼니시먼트예요. 퍼니시먼트. 그러나 사람을 검사나 경찰이나 검찰이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시로 이렇게 가두는 것은 어레스트 또는 카스토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형벌이 아니라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에요. 수사를 하는데 만일에 그 사람을 어레스트하거나 카스토디하지 않으면 어떤 점이 있냐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일일이 찾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뭐 미국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제가 오늘 법률 강의하게 됐네요. 재밌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강의 안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검사님들도 아마 제 강의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벌을 하는 구속하고 소위 그 교도소에 넣는 거하고 조사를 위한 거하고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리죠. 이쪽은 퍼니시먼트죠. 그리고 이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또 구속당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조사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도 미국 법에서도 다 이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걸 편의를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경찰국가예요. 그 나라 검찰국가입니다. 나 앉아 있을 테니까 너 이리 와 이 정도 소환도 아니고 보통은 미국에서는 영화 잘 보셨죠? 경찰관이 방문하는 거죠. 딱딱딱 좀 만납시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잠깐 와달라. 이것도 노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라 소환장이라는 걸 띈다거나 이래서 뭐 부르면 거기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유 전 배가 고픈데요. 그럼 아유 밥 먹으러 가세요. 아 제가 좀 집에 뭐 오늘 저녁에 약속이 그럼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협조해 주는 거니까 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는 걸 이 사람이 협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협조해 주는 거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속영장 딱 띄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리 와
딱 불러서 옷부터 갈아입혀.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 복장으로.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뒷구멍 조사하는 거. 저는 그런 데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목욕을 제대로 잘 안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옥소에 집어넣죠? 조사하는 시간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검사 편리할 때 하는 거예요. 경찰관 검사가 아침에 바쁘면은 하루 온종일 교도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 필요할 때 오라 가서 와 그러면 대기해 놓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한마디 물어보고 또 딴 데 가 한참 있다가 누구를 위한 수사입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인권 침해가 뭐냐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예요. 예. 기자님이 만일에 그 입장이 되면은 아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인권 침해가 뭔지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당해본 사람. 당해본 사람한테 인권 침해가 근거가 뭐냐고 묻는 사람 참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전부 다. 그러면 자 불러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람을 구속을 하려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범죄의 혐의가 농후해야 돼요. 구속하려면. 두 번째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증거인멸의 우려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구속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이 사람이 상습적인 아동성 폭행범이야. 그럴 때는 구속합니다. 왜?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동을 보면은 성충동을 느껴요.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소위 그 캐릭터, 성격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조사기간 중에도. 또 살인범, 연쇄살인범, 막 여러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혐의. 이럴 때는 그 잠깐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한 이틀 동안만 내버려둬도 또 한 명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공범자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안 잡아놓으면 이 사람이 공범자들한테 쫙 연락해서 나 지금 조사받고 왔는데 야 이거 이런 거 묻더라. 너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안하지만 당신은 집에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도주할 가능성. 내버려두면은 그냥 그대로 달아난다. 간첩들. 그냥 내버려두면 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직업이 확실한 사람, 자기 사는 집이 확실한 사람, 가족이 확실한 사람, 전과가 없는 사람, 이런 건 절대로 구속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합니까?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합니까? 조윤선 장관, 이대 총장,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지성인들이 무슨 잡범이라고 그거를 잡아다가 쳐놓고 4개월째 지금.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권 침해가 아닙니까? 이것이 근거 규정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인권은 신이 주신 거예요. 신의 가르침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 제가 탄핵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탄핵은 탄핵이고 그건 또 그대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다투고 싸울 일이고 승복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우리 역사에 이런 오점, 이 창피한 이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죠.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영장이나 기소장에다 고의로라는 증거나 설명을 안 붙이거든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